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테러에 대한 공포 위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좀 그 상승세가 좀 이어가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들도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크게 뭐 무리가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제 다시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떠오르면서 뉴욕 증시를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좀 엇갈리는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좀 독일에서 다시 좀 테러의 어떤 위협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뉴욕 증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럽 증시는 어제 좀 오른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마감은 결국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러 위협에 대한 어떤 안도감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증시가 테러 공표를 이겨내고 2.5%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는 소식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홈디포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데 따라 오전 중 주가 지수들은 연이틀 상승 모멘텀을 지속했습니다. 먼저 월마트는 예상을 1센트 웃돈 주당 99센트의 순이익과 1,160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1.4%의 동일 점포 매출 증가라는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3.5%가 상승했고, 홈디포는 예상을 4센트 웃돈 주당 1달러 36센트의 순이익과 6.4%의 매출 증가, 그리고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4%가 올라 오늘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달보다 0.2%가 상승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전망에 부합했던 반면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10월의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2%가 줄어들면서 당초 0.1%가 늘어날 것이라던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 지수들은 오후 들어 독일에서 폭탄 테러 위험으로 인해 독일과 네덜란드의 친선 축구 경기가 취소됐다는 보도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반전되기도 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택 건설, 통신, 운송, 반도체, 의료보험사, 제약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어제 반등했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어페럴, 태양광, 금광, 인터넷, 자동차 부품업체, 유틸리티 등은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2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향후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IMF가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꼽았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터키 안탈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와 중국 성장 구조의 재균형 등이 세계 경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결합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업계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스포츠용품 소매업체 딕스 스포링구스는 예상에 1센트 못 미친 주당 45센트의 순이익과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0.4%가 증가하는 데 그쳐 당초 2%였던 증시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10%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헤지펀드계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소로스 펀드가 3, 4분기 중 보유 중이던 건강식품 집판업체 허벌라이프의 200만 주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오늘 허벌라이프는 1%의 하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0에서 98달러로 대폭 하향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캐나다 기반 제약업체 발리안트 파마스리컬이 4% 하락해 2년 최저치로 밀렸으며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어페럴 판매업체 어반 아웃피터스는 예상을 밑돈 분기 매출과 함께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4%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가스업체 에어 리퀴드가 총 134억 달러, 주당 143달러에 미국 가스업체 에어가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에어가스가 29%의 폭등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승인받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관련 주인 GNC와 비타민숍이 각각 5%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예상보다도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경기 체감 지수인 11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3포인트가 밀린 62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64를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인 50을 2014년 6월 이후 꾸준히 상회하면서 건설 경기가 여전히 확장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목별로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현재 판매 지수가 3포인트가 내린 67을 기록했던 반면 향후 6개월 동안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판매 기대 지수가 5포인트가 크게 오른 70을 기록한 것이 고무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가 발표하는 10월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를 시작으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지난 10월 29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력이 발표되고 로우스, 타겟, 스테이플스, 엘브랜스, 큐리 그린 마운틴 커피, 그리고 세일스포스닷컴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강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줬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